네, 두 번째 소식으로 우리 현 시점의 서울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지 중에 하나인 이 나인원 한남의 올해 첫 번째 임대 거래 데이터가 떴습니다.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 89평형이죠. 공급 89평형 2층에서 전세 80억 거래가 나왔고, 동은 109동입니다. 109동. 이 나인원 한남 단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109동이고요. 이 89평형의 그 매매 거래가 21년도 12월에 이제 90억의 거래가 된 이후에 지금 2년이 넘게 매매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이제 호가로 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매매로 찾아봤을 때 125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기준으로 125억으로 봐도 이 전세 80억을 나누면은 전세가율이 64%가 나옵니다. 64%. 이게 지금 호가 중에 그냥 최고가를 넣은 건데도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주택 전세가율이 63.6%고 서울은 58.5%입니다. 근데 현 시점에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이 나인원 한남이 오히려 전세가율이 64%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요. 비슷하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아서포, 성수동의 아서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음 이제 주간박태양 소식이나 뭐 다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릴 건데, 이 전세가율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단순하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인원 한남이 뭐 한 지금 89평이 64%, 아크로솔 프레스트가 뭐 80% 이런 전세가율의 차이가, 이게 사실 뭐 전세가율이 뭐 높다고 좋고 낮다고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게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이제 고급 부동산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이 전세가율이 됐든 그런 이제 월세 수익률이 됐든 높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뭐 전세 80억 아니면은 월세 뭐 2,500만 원 이런 임대 거래를 할 때 이 임대인 분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세 80억, 월세 2,500만 원 들어오는 임차인 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임대인인데도, 본인이 그 하이엔드 주택의 주인인데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 이 전세 80억, 월세 2,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분과 이 나인원 한남, 뭐 아서포, 시그니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층, 이 임대인 측에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자 뭐 이런 분들 생각할 때는 그 돈이면 집을 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임차, 이런 고액 전세나 고액 월세 임차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나는 그냥 살아보고 싶어, 사기는 싫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리스크 테이킹 하기 싫고, 뭐 주택순위 뭐니 나 잘 몰라, 사업이나 이런 금융 투자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은데 나는 부동산 잘 몰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임차인 층에서는. 근데 이게 왜 제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액 전세를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젊은 수요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20대 후반부터 아니면은 뭐 40대 초반, 뭐 40대 뭐 이런 분들이 고액 전세나 고액 월세를 들어오지, 우리 이런 50대 60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고가 부동산을 원래 예전에 이런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연령대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좀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뭐 전세가 30억 40억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겹치는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연배가 있는 분들도 그냥 전세 살고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50억이 넘어가고 월세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는 정말로 이런 이제 젊은 분들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나인원 한남, 아크로솔 포레스트, 한남더리,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런 거에 이제 수요층이 될 법한 정도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강남 아파트처럼 뭐 수지에서 분당으로 넘어와가지고 갈아타가지고 분당에서 강남으로 갈아타고 이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대로면은 아예 이 시간이 맞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걸로는 뭐 30대에 이런 나인원 한남,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데 입주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확률로 부동산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온 게 아니라 금융 투자나 사업에서 본인이 급성장을 해가지고 요런데 이제 입주를 할 법한 그런 자금력을 갖춘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고 이제 그 분야에만 이제 집중해라, 네 분야에만.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재능이 있거나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어, 잘
잘 몰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나 금융투자로 이제 부자가 됐는데 부동산은 냉정하게 보면 불인이에요. 불인이. 이제 막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는 단계야.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것들이 50억이 훌쩍 넘고 뭐 100억 150억 뭐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수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전세 80억 들어가는 것보다 이 그냥 100억에 매수하는 게, 그러니까 전세가율 80%라고 할 때 100억에 매수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 100억에 매수하는 거는 뭔가 대단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야.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또 살아보면서 한번 생각도 해봐야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이제 전세 거주하는 동안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냥 리스크 비용이야. 뭔가 이런 좀 사업가적인 마인드, 좀 이렇게 트레이더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현 시점에 서울 고액 전세, 고액 월세 시장에서 이렇게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임대인들은 아니 도대체 이 금액에 임대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임차인들은 나는 그냥 살아보고 싶다니까, 사기는 싫어, 매수하긴 싫어, 리스크 테이킹 하긴 싫어,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 정도로 고가의 부동산 단지에서는 이런 젊고 단기간에 부자 반열에 오른 이런 영앤리치들이 많아지기 전에는 당연히 이 정도의 50억 넘는 이런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원래 우리나라의 이런 서울 고가주택, 고가 부동산 시장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바뀐 거예요. 부동산 거래 경험 없이 그냥 본인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오는, 애초에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이죠. 뭐 20대 후반이나 뭐 40대 초반에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에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런 구매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략 전세는 대략 그렇고, 나인원 한남에 올해 이제 매매 거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97억에 전용 206제곱미터 75평형입니다. 75평형. 요거를 이제 전용 면적으로 나눠보면은, 전용 평당으로 나눠보면은 1억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곱하기 아까 그 89평형이 전용 74평이니까 요걸 곱해보면은 115억 정도가 나옵니다. 115억 정도. 그래서 지금 호가가 뭐 115억에서 125억 요 정도 되니까 얼추 맞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아까 125억으로 계산한 게 또 115억으로 계산을 해봐도 69%가 나와서 이게 한 이제 70% 언저리 요 정도가 그 전에도 그렇고 나인원 한남의 전세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 이런 서울 주택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하이엔드급 애들이 더 전세가율이 높은 좀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둘 중 하나죠. 매매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임대 가격이 좀 오버슈팅이다,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좀 이런 예외적인 시장,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기가 어려운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아주 전세가율이 낮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전세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전세가율이 뭐 70% 언저리까지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서울 아파트 투자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이게 매매 가격이 더 가는 그런 흐름인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예를 들면 이 97억에 거래된 그 75평형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초기 분양가가 40억대 초중반 이런데 지금 97억까지 약 5년 정도 만에 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오른 건데, 여기서 이게 더 간다고? 근데 전세 가격이 낮으면은 이게 뭔가 이제 거품이다 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세가율이 70%야. 보수적으로 봐도 60%대예요. 60%. 서울 전세가율 평균보다 높아.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이제 매수자들도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서울 하이엔드 주거 시장의 좀 특징, 이 젊은 부자들이 수요층 중에 많다, 이 특징을 볼 때 이런 분들은 좀 이런 하이엔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에 반면에 지금 이런 서울의 하이엔드 주택 공급은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현 시점에 가장 신축이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 이런 단지형으로 돼 있고 커뮤니티 특화돼 있고 이런 단지가 나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사실 빠지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그냥 심플하게 수급 논리로 보고 이 전세가율 논리로 봐도 사실 지금 임대 가격 수준에서 더 안 올라가고 그냥 이대로 버텨만 줘도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퍼센티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또 전해야 될 소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이런 대형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소식도 또 전해드려 보기로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소식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